자, 저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발표하는데요. 예산 대목장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대목장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목수를 의미를 하는데 소목과 대비돼서 이제 대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총 세 분이 현재 이제 전수자로서 인정을 받으셔갖고 계시고, 내용 보면은 옛날부터 전통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PPT의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목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인류무형유산으로 이미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류무형유산으로 현재 되어 있고, 그 제목이 대목장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유산에 가서 보면은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수 씨, 그리고 전흥수 씨, 최기영 씨, 이제 세 분이 현재 이제 전승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계유산은 아니지만은 인류무형유산으로서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전통건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3년째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거기에 그렇게 많이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된 거는 1998년에 한국고건축박물관이라는 곳이 이제 지금 예산에 생겼습니다. 예산에 생겨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박사 전공이 이제 고건축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찾아가서 수차례 답사도 하고, 영상도 찍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갈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건 인력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활용 프로그램이 전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전혀 활성화되지 못했고, 홈페이지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문화관광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만 놨지 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현장에 가시면은 거기 실장님이 계시죠. 실장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이제 전웅수 대목장 선생님이 되시고요. 실장님이 그 아드님이죠. 아드님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 학예연구사라고 되어 있는데, 학예연구사가 따로 근무하는 건 아니고 그 전시관에서 해설을 해주세요. 해설을 해주신 해설사 선생님이 이제 학예사 인력 지원 사업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한 명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시가 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한 100개 정도? 약 100개가 전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박물관인데, 1998년 이후에 리모델링 된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시 그 내용도 변한 적도 없고, 컨텐츠도 아주 옛날 방식이고, 그리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가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항상 그러고 있는 차에 제가 막 이런 거를 만들고 있었어요. 혼자서 막 박물관 답사 유튜브에 막 이런 것도 올리고 했는데, 2015년에 그날도 답사를 간 거예요. 그냥 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답사를 갔는데 거기 있던 학예연구사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날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학예연구사 선생님이 오셨고 제가 거기를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그날 학예연구 선생님이 여기 생생문화재 사업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 같은 분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생생문화재 사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2016년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획서를 저희가 써가지고 2015년에 제출해서 16년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는데, 한번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프로그램이
대학생 건축문화유산 탐사대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4박 5일 동안 대학생 30여 명이 모여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대부분 모든 프로그램은 모이면은 무조건 강의를 듣습니다. 미니 강좌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고건축박물관이면 고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청문당에 가면 청문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곡서원에 가면 신곡서원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길게 듣는 건 아니고 지루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어렵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한 2~3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조를 나누고 점심 식사 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지역을 답사를 하게 됩니다. 4박 5일이다 보니까 이제 풍부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덕사도 답사하고, 정동호 가옥도 답사하고, 인양훈 선생님 고택도 답사를 하고요. 저녁에 이제 레크레이션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30명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그 친구들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뭐, 유치원생 잘 어울리듯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관심사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어울리기 시작을 해서, 그날 레크레이션 하고, 이제 저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건축사와 관련된 강의도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별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건축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컨텐츠도 만들고, 고건축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기획도 해보고, 그래서 각 팀별로 나눠가지고 조별 프로젝트를 하나씩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별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저희가 인원도 한 명씩 배치를 해서 멘토도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멘토와 같이 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1일차, 2일차, 3일차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답사 같은 것도 진행도 하고, 토론도 진행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중간중간에는 이게 여름에 진행하다 보니까 고건축박물관이 마당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영장도 만들어가지고 막 워터파크처럼 물놀이도 하고 물총싸움도 하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마 어른들이라면은 그렇게 못했을 텐데, 젊은 친구들이라 보니까 고건축박물관 곳곳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잘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 공간들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뭐 여러가지 뭐 불상사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프로젝트별 결과물을 이게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결과물을 발표를 해서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발표물을 지금 아직 여기 USB에 담아놨는데, 발표물 중에서 이제 영상 홍보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활용 프로그램도 기획도 하고 막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기획을 하면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저희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고, 그런 아주 좋은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4박 5일 동안 진행된 대학생 건축문화유산 탐사대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고건축박물관 내부가 되겠고요. 이거 이제 정명식 대목수죠. 정명식 대목. 요즘에는 이제 사진작가로 자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래 직업은 대목수입니다. 원래 직업은 대목수인데, 그래서 대목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기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바로 옆에서 보수를 하고 있을 텐데, 경복궁에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제 자기가 기획한 아이디어를 이제 밤에 모여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안 따라주면 어떡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생각외로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을 했었고요. 밥 먹을 때, 저희가 저녁 먹을 때에는 각자 요리 대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해서 좀 이 프로그램 캠프다 보니까 흥미를 좀 유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발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헤어지는 그 모습이고. 근데 이런 데 보면은 꼭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데,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분란을 일으키려고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어디나 가나. 여기도 있었는데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크진 않았고, 그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잘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분 이제 그때 발을 다쳤었네요. 김영민 연구원 발을 다쳤었고. 그랬습니다. 재미있었죠. 코레일과 함께하는 캠프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코레일을 해서 한때 문화재청에서
코레일하고 뭐 연계 사업을 좀 하라 하면은 가산점을 준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했었어요. 해보니까 홍보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코레일에 홍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접수가 바로 해서 꽉 찼어요. 문제는 뭐냐? 모든 수익을 코레일이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는 제주를 부리고 수익은 코레일에서 가져가는 이상한 구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그런데 어이없이 갑질을 당하는 상대가 하나 더 위에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부터는 코레일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 문제점이 우리만 발생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부터 코레일과 그런 얘기는 싹 들어갔어요. 문화재청에서. 예, 시행착오였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문화재청에서 정말 잘 연계를 시켜줘야 줬다면은 예산 범위라던가 그들의 역량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합칠 수 있는 좋은 그 어떤 방안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냥 코레일하고 잘해봐 정도만 얘기가 돼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안타까웠죠. 지금도 사실 코레일의 홍보 역량은 되게 좋아요. 지금 여러 가지 홍보 역량은 되게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코레일에 들어가서 여행 프로그램을 찾더라고요. 기차와 연동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에 좀 정비를 잘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 이런 취지로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 수리기술 아카데미라는 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고건축박물관을 좀 더 알고 좀 더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문화재 수리기술 아카데미라는 거를 운영을 좀 했고요. 문화재 수리 기술자라든가 수리 기능자 그리고 학예구사 같은 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 답사도 하고 거기 2층에 이렇게 강의실이 있어요. 강의실에서 뭐 옛날에 결혼식을 했었던 공간이라고 하던데 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진행하면서도 고생을 했던 기억은 뭐냐면은 그 결혼식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잠깐 동안 사용이 되다가 그 다음에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정말 말도 못하게 나와요. 먼지가 말도 못하게 나오고 그 막 거미 무슨 쥐똥 막 해가지고 청소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저희 나올 때쯤에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또 나왔죠. 프로그램 끝나가지고. 이런 데를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답사도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제 고건축 보수 현장도 실제로 가가지고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듣고, 이분은 지금 실제로 몫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분인데. 그리고 마침 이런 행사도 있어서 저희 참관도 해가지고 같이 참여도 좀 해보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습니다. 또 하나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으로 만나는 인류의 고건축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인류 무형유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세계유산이라는 게 부동산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건축유산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건축박물관에서 좀 배워가지고 대목장에 대한 인지도도 상승시키고 박물관의 인지도도 좀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세계유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총 5강좌로 나눠가지고요 시기별로 구분을 한 거예요. 선사, 삼국, 그 다음에 고려, 뭐 조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문화유산과 세계의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유산을 만들고 있을 때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문화유산을 만들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총 저희가 5강좌를 반나절 정도씩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실제로 여기 경주대에 있는 오세덕 교수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경대학교의 김석현 박사 이렇게 셋이 토론과 발표를 통해서 그 전시기 세계유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책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녹칠독에서 정리만 해놨는데 나중에 하자 안 팔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고만 지금 쟁여놓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이제 1박 2일 대목장 캠프인데
아무래도 문화재 답사 프로그램이나 캠프 프로그램 이런 게 1박 2일이 제일 적당하잖아요. 주말에 하기에. 그래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예산군의 문화유산하고 대목장과 그 다음에 고건축박물관을 답사하고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고 또 저녁에는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내용을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수덕사, 답사도 좀 하고요. 실제로 이런 교보제를 통해서 고건축에 대해서도 배워보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이렇게 이게 오카리나 연주하는 그런 분인데 연주하면서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저희가 저녁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여기가 이제 예산군 이강렬 학예사인데 지역에 계신 학예공부사님한테도 얘기도 듣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공고를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신데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금방 신청하시거든요. 근데 예산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참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아무래도 예산을 사는 프로그램이라서 지역에 계신 분들도 좀 참여를 하시면 좀 좋은데 다들 뭐 농번기 때는 바쁘시고 또 이제 생업이 다 있으시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뭐랄까 생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참여를 안 하셔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안타깝고 네, VR 진로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배우기 어려운 내용들 혹은 현장에 나가서도 보이지 않는 문화유산들을 VR 같은 이제 기술을 통해서 배워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럼 프로그램 하기 전에 레고 같은 걸로 한옥 레고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한옥 레고를 통해 가지고 한옥의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가 보고 있는 이 VR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VR을 통해서 예산군에 있는 여러 고건축들 이렇게 둘러보면서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건축박물관이다 보니까 고건축 직업체험과 관련해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연동을 시키라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건축 실습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고건축 모형들을 통해서 실측을 해보는 그리고 직업체험을 해보는 이제 프로그램도 저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구들이 이제 직접 그린 도면인데 굉장히 지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려졌지만 이렇게는 절대로 못 그리고요. 이건 저희가 어느 정도 백 도면을 해주고 이 친구들이 거기다가 뭐 넘버링을 해본다던가 숫자를 기입해 본다던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작업을 통해서 고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라도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뭐 벤치마킹도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내용보다 이분들이 좋아하던 것은 저희가 들고 있던 아이패드를 훨씬 더 궁금해하셨다는 거. 그런 게 좀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게 아이패드고 이게 갤럭시 뷰인데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나냐 뭐 이런 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이제 대목장 같은 경우에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외부에 좀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건축과랑 연결을 해가지고 한양대학교 박물관을 좀 빌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생생문화재 사업 같은 거를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지금 저희 8월달 내내 진행을 했는데 미니어처로 본 세계의 건축가 도시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거기 체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다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건축도 해보고 이게 지금 저희가 많이 쓰는 교보제입니다. 한옥을 배울 수 있는 교보제인데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이제 자체 개발해가지고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교보제고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빌려가서 쓰시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한옥을 많이 배워보고요. 이걸로 이제 실습도 현장에서 해보고 오신 분들한테 고건축박물관이나 대목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학교의 강당을 통째로 빌려서 이렇게 친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한번 찾아가면은 전교생 대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전교생이 다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이제 고건축 관련된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백월도 이렇게 가는데 백월도 다 고건축에서 디자인을 저희가 대부분 직접 찍은 사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공간을 또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형 주변에도 저희 이 공간에도 모형이 많이 있지만 이 모형들을 활용해서 우리 건축하고 세계 건축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도 제가 갖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대패 체험 같이 간단한 목수 체험 같은 걸 해가지고 대목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연계를 해서 이런 게 다 한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대목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그 강당을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갖고 로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음과 맞춤 같이 이제 결구 방식도 저희가 교재를 처음에는 이제 빌려서 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자체를 마련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소개시켜드릴 거는 1박 2일 프로그램이 한데 이번에 내일부터 해요. 내일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소목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대목장 프로그램에서 소목장도 해가지고 소목장과 대목장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참 취지는 좋은데 소목장 선생님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으셔서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예산군에서 막 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도 그래서 진행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뭐 이게 굉장히 문화재마다 콘텐츠 활용의 목적이 다를 텐데 저는 이제 대목장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목장 기술의 전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목장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건축박물관은 전수교육장이 있어요. 별도로. 근데 지금 문 닫은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없는 거죠. 제자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목장 그리고 고건축박물관을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그리고 체험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하지 않더라도 고건축박물관에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수학 분석을 좀 해보면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고건축 박물관이고 굉장히 많은 모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응수 대목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또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 안타까운 게 있고 여기 있는 모형들이 전국에 산재한 고건축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동의 뭐 봉정사 군날전이라든가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등등 해서 전국에 있는 고건축들을 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형도 굉장히 실감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보제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실 마케팅 활동을 하면은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는 박물관이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다. 그런 대목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죠. 대중교통으로 오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박물관이 개관 이후로 변한 게 없어요. 거기 전문가가 그러니까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컨텐츠와 관련된 전문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관심이 굉장히 적으세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지역이 대목수가 다 나온 그런 지역이거든요. 신우수 씨도 그 동네뿐이고 다 그 동네뿐이에요. 근데 대목수, 소목수 다 그 동네뿐. 그러니까 워낙 나무도 많고 목수 아니면은 먹고 살 방법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막 그랬다고 옛날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역에서. 그것이 좀 약점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기회라고 한다면은 지금 생생문화재 사업이나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을 활용한 예산이 그래도 가능하다. 이게 지금 기회고 저희가 그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 한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뭐 친환경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온돌 같은 연계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협의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고건축박물관 유지 여부인데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올 초에 소유권이 수덕사로 넘어갔습니다. 수덕사 넘어가서 고건축박물관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그거가 여부가 불투명해요. 수덕사에서는 고건축박물관의 일부 공간은 템플스테이 할 수 있는 사원으로 활용을 하고 일부 공간은 박물관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 뭐 수덕사의 의지니까
그리고 이제 예산군의 의지도 좀 반영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지금 뭐 예산 대목장 프로그램은 박물관이 없어도 할 수는 있겠지만, 박물관이 안 계시면 아마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컨텐츠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생생문화재 예산 대목장 생생문화 사업의 이제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면, 우리 건축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유산으로서의 체계적인 컨서베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보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류 무형유산이니까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홍보와 활용으로 유산의 가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최신 문화 활용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서 인문학 교육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생문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목장 생생문화 사업의 미래를 한번 그려봤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는 우리 역사를 배우고 우리의 역사의 공간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배우면은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알고, 그리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 있는, 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인문학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인문학 교육을 발전시키는 목표가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 넣은 거는 이제 클레멘트 코스라는 거를 이제 사례로 집어넣었는데,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시키는 그런 코스로서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되겠거든요. 지금 현재 뭐 3개 대륙에서 4,000명의 사람들이 55개 과정에서 클레멘트 코스를 수료했다고 하니까 그런 성공한 사례인데, 이런 사례들을 사실상 예산 대목장 프로그램을 포함한 생생문화재 사업이 가져가야 될 가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국인만이 아닌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새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 흥미를 가지는 것, 또 우리나라에서 가치를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류 무형유산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목수나 문화재 수리기술자, 기능자 같은 기능과 관련된 그런 유산이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간이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건축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보건축박물관인데, 여기가 지금 1전시관이 있고요, 1층에. 2층이 그때 결혼식도 하고 강의도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되고, 여기가 옛날에 누구 돌아가시면 여기서 제사주 지내고 했던 그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식당 건물인데 지금은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산문 이명관 산문 모형이 있는 데고, 여기가 이제 옛날에 매점처럼 활용하려고 만든 데인데 지금은 이제 임대를 줬고, 여기도 옛날에 건축사무소가 있었던 데인데 임대를 줬다가 임대가 빠져서 지금 비어있고,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1층이 전시관이고 지하는 비어있고, 2층은 여기 관계자분들이 숙소로 사용하시는 것 같고, 이 3층의 전흥수 관장님이 숙소로 사용을 하시다가 최근에 딴 데 이사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공간이 옛날에 문화재 수리 기능자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공간하고 이 공간 외에는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예,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이 공간과 이런 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런 공간들에서 대목수나 수리 기술자 그리고 기능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하고 좀 연결을 해서 여기를 전수와 교육, 마케팅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간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얘기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의지가 중요하겠죠. 소유하신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을 할 때 목적이 6차 산업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산업인 생산, 그리고 2차 산업인 가공,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가 좀 연계가 돼서 지역에서 이 고건축 그리고 대목수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지역에서 아까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최희수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뭐 PDF의 뭐 사례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6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례들, 그런 것도 좀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박물관 자체를 지역의 그 사립박물관이긴 하지만은 지역의 일개 개인의 박물관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거를 산업화랑 연결할 수 있는 에코뮤지엄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보존과 학술조사 연구, 그리고 2차로 콘텐츠 기획하고 가공, 3차로 활용으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걸 좀 선순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첨단 기술이 이제 효율적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고건축 박물관의 모형들에서 이런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전시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좀 걸러내가지고 좀 공간을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전시할 수 있는 좀 여력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그 목조 모형들만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질려하는 공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고, 제가 이런 안내판을 주장한 게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주 법천사지라던가 파주 해운먼지에서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데 드디어 부여해서 적용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능산리 사지죠. 능산리 사지에다가 이런 안내판을 지금 붙여놨는데, 이 안내판에서만 보면은 능산리 사지의 옛날의 모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판을 만들어 놨어요. 최근의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건축박물관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참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지역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같은 기관에서만, 민간기관에서만 이렇게 고민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도 같이 해야 되고,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홍보와 마케팅 부분도 아까 고민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과 그 다음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행정과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고건축 박물관이 그런 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더 잘 운영을 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자체라던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강화도에 있는 조양방직인데요. 민간기관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조양방직이라는 건물을 사서 부부가 한 건데, 제가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거 전국에 많다고, 우리 뭐 어디에도 있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슬펐어요. 뭐냐면 이렇게 만드는 데는 되게 많죠. 근데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별다른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이 오고 그 공간에 대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근대 건축물을 좋아하는 이런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관공서에서 계신 분들이 자꾸 만들면 된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는 능사가 아니죠. 잘 와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데에다가 강점을 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성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홍보를 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공간이죠. 근데 스스로 된 사립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데 보면 실제로 되게 위험해요. 이게 벽체가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이거 관공서에서 이렇게 만들면 못 만들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화장실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이렇게 칸막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칸막이 보면은 이렇게 녹슨 철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파상풍 같은 위험이 있어서 아마 강화군에서 만들었으면은 당장 민원이 들어갔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민간 공간이니까 겁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공간이 되게 앤틱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강화의 명소, 어쩌면은 다른 어떤 문화재보다 많이 오는 공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1930년대의 근대문화유산이거든요. 예, 이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성과를 미리 염두에 둔 정비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 대목장과 고건축 박물관에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내년에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하고 싶으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저희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고 저희 내년에 지역에서 이 대목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목장 생생문화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좀 전문가라기보다도 기획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좀 운영을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목장에 사람이 계속 올 수 있는 대목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서 예산군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어떤 대목 고건축 박물관 관련된 활용 기획 그런 것도 같이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좀 만들어 보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저희가 대목장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끌어가면 좋을지 그걸 선생님들께도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목표가 분명한 문화유산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발표를 오래 했는데요. 혹시 제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혹시 그 고건축 박물관 그 전시장 사진이 있어요? 전시장 사진이요? 전시장 사진은 있는데 지금 잠시만요.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렴풋이 이제 기억은 나는데요. 네. 사실은 난 고건축 박물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전시장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전시라는 게 그냥 이제 유물들을 쭉 늘어놓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관람객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맥락을 부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맥락을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물론 대목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이제 부재들을 갖다 놓고 건축물들을 모형을 갖다 놓고 했을 텐데 저 그냥 저런 골 구조들을 그냥 사람들이 보고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라고 처음에 안 왔겠어요. 뭐 새로 생겼는데 다 와봤겠지. 와봤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려운 용어들이 딱지로 다 붙어있고 그러니까 더 안 오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저거부터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걸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들이 좀 필요해서 그거를 만약에 이제 활용 사업을 한다 그러면
활용 사업 안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창근 선생님. 예, 저도 사실 보건축 박물관을 못 가봤는데 네네. 지역에 있으면서도 사실 저같이 또 이쪽 관련된 어떤 업무를 보면서도 못 가봤는데 네네. 어쨌든 한편으로는 어쨌든 고건축 박물관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 하나밖에 있는 또 박물관이고 그렇다면 고건축 관련해 가지고 아카데미가 상설 프로그램으로 아카데미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도 하나의 큰 뭔가 활용의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국 대학교의 건축학과의 어쨌든 분포 자체가 뭐 각 지역마다 많이 있고 그럼 고건축 쪽은 어쨌든 방학 때든 아니면 저기를 연계해서 대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이 적극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상당한데 있는 공간을 예를 들면 이제 기획자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저기가 이제 사립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협조적일지 그것도 굉장히 문제이긴 한다. 네.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폐 위기라는 거.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 예측 불가라는 거. 지금 이제 박물관 운영 수덕사로 넘어가서 수덕사로요? 수덕사에서 그거를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템플스타이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거는 한 1년 정도 오래 해보고 올해야 뭐 사업을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고건축 박물관과 관련해서 대목장, 고건축 박물관 등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하는 방안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고건축 박물관에서는 별로 의지가 없으세요. 네, 아주 큰 의지는 없으시고 이제 이강렬에서 예산군 이강렬에서 하는 또 이제 자기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다 보니까 의지는 강하고 근데 사실은 목수와 관련된 이런 인류 무형유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충남의 큰 자원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이상이 다 충남분이에요. 이게 목수분들이. 이유는 저는 뭐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포 지역에 그런 분들이 다 계시고 다 거기 출신들이 전국으로 나가서 막 활동을 하셔가지고 지금 다 명장으로 계시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박물관이 이거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이 컨텐츠가 굉장히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수덕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전시물도 불가피하게 한 반 정도는 현재 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아마 없어져야 될 거예요. 어떻게 처리가 될 텐데 근데 저것도 모형 만드는데 되게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박물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대목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일단은 예산군에서 이 대목장에 대한 중요한 가치 그런 거를 좀 인지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활용을 하면은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정도만 좀 지역에만 알리더라도 저희 일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3년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이상균 단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참 좋겠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군의 하계직 의지 하나 가지고 지금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도 차원에서 도에서도 지금 계속 내포 지역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문화시설을 계속 늘려나가고 그런 입장인데 예산이 바로 어쨌든 뭐 내포 예산하고 홍성 바로 거기 같이 경계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저게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기도 힘든데 오히려 지금 없애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건 진짜 어필을
어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뭐 그 담당 주무관은 의지가 있는 거지만 그 뭐 하계직 하나 가지고 의지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이게 잘 된다고 저한테 홍보물 떨어진 건 하나도 없지만 그냥 공부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좀 안타까워가지고 네, 네, 이렇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